자, 우선 PCB 내에서 보셔야 될 거는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보신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키보드 단축키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G키를 누르면 그리드, G키. 자, 회로도에서는 G키 누르면 15, 10, 100 이렇게 간단하게 느꼈지만 PCB 내에서는 G키가 밀 단위, 임페리얼 단위와 밀리미터, 메트릭 단위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왜? 아직까지도 아트웍 하시는 분들이 밀 단위로 좀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 단위가 있고, 저희는 이제 IPC사에서 규격화되어 있는 부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년 전에. 그럼 거기에 맞게끔 메트릭 구조로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와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밀리미터로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리드는 요 두 가지 외에는 쓸 일이 별로 없다. 근데 0.1 정도는 쓰는 이유는 BGA 타입이 0.15짜리 피치가 있으면 또는 0.2짜리 피치가 있으면 0.1까지는 떨어져요. 이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이 위로는 뭐 그리드 잡고 박스 그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위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미세하게 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면 또 공들여 갖고 하면 되죠. 근데 남들이 딱 잡았을 때 그리드가 엉망이면 수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트웍 집들이 딴 집에서 한 거를 수정하기가 꺼려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디자인 룰도 그렇고, 롤 베이스 틀리지 그리드 틀리지 그러니까 정말 생소로운 툴 만지듯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맞으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게 안 맞으면 잘 수정을 좀 안 하려고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드는 변경할 때 G키를 눌러서 변경을 한다. 그리고 Q 버튼이 있어요. Q. 자, 밑에 있는 그리드와 단위가 Q를 한 번씩 눌러보시면 밀리 왔다 갔다 유닛을 체인지 할 수 있는 게 Q 버튼입니다. 회로하고 틀린 게 요 두 가지예요. 그리드 나오는 거 좀 틀리고, 여기서는 회로에서는 밀리미터 쓰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요즘 SMD 자재가 다 밀리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 이런 D타입 나왔을 때는 50, 100 밀단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2mm, 2.5피치짜리 또 헤더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변종된 것들이. 근데 2.54라는 핀 헤더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은 못 바꾸니까 이런 거 할 때만 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밀리미터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바꾸는 거 Q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컨트롤 G키를 누르면 우리 격자 바꾸는 쪽이 있어요. 내가 그리드를 얼마만큼 갖고 있을 때 격자가 이렇게 도트로 나오느냐 아니면 라인으로 나오느냐.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라인은 배치 할 때, 도트는 라우팅 할 때. 왜 그러냐면 이 네트의 그리드 색상이 내 눈에서 싹 사라지는 순간에 네트가 내 눈에 확 들어와요. 연결되는 정보들이. 왜?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은 똑같지만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은 얘하고 그리드, 비지블 그리드 밑에 깔려있는 그리드하고 네트하고 색상이 비슷해요. 회색 계열로. 이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도트. 그럼 부품 배치는 O와 열을 맞출 때, 멀리 있을 때 그리드가 깔려 있으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보기에는 라인이 편하고, 라우팅 할 때는 도트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컨트롤 G키 눌러서 설정을 바꿔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L키로 되어 있는데, 얘는 좀 보면서, 자, 31페이지 내용이 이거예요. 자, 우선
정기적인 신호라는 거는 우리가 라우팅 할 때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시그널 레이어와 요번에 저희가 작업할 거는 4레이어예요. 멀티로 작업할 거고요. 맨 위에 탑이 있고요. 맨 밑에 바텀이 있어요. 그 안에 플랜을 2개 넣을 거예요. 자, 근데 탑과 바텀은 저희가 설계할 때 시그널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양각, 내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양각이고요. 자, 그리고 플랜 1, 2는 파워 플랜이라고 많이 불러요. 얘는 음각입니다. 패드와 패드가 있으면 얘를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보드 외곽이 있으면 너 그라운드야, 얘가 그라운드 네트면 썸말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 이거를 역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네가티브. 얘는 포지티브. 그래서 네가와 포지가 2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시그널 레이어 양각으로 그냥 패턴 있으면 패턴 눈에 보이는 대로 연결을 하시는데, 플랜을 안 써보셨으면 저게 파워 쓸 때는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아니야 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쓸래, 양각으로만. 대부분 다 양각 쓰세요. 그러니까 수정하기도 힘들고 그리기도 힘들어요. 왜? 양각은 폴리를 쳐도 이렇게 전체를 다 친다면 그거 따라가며 다 쳐야 되거든요. 근데 플랜은 어떻게 나눠먹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플랜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컴포넌트 레이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3D 바디도 있고요, 어셈블리도 있고요, 뭐 컴포넌트 센터도 있고, 다 필요 없고요. 요 3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탑에 있으면 탑 오버레이요. 탑 중에서도 제일 위에, 우리 공정을 보면 시각하고 도금하고 PSR 입히고 그 다음에 실크 올려요. 그리고 할부로서 출하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탑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습니다. PSR 링크 위에 있는 게 실크예요. 얘는 우리가 부르는 게 실크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탑 중에서도 제일 오버. 이게 타툴 쓰는 것 중에 레이어 이름이 헷갈려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패즈도 이름 틀리고, 오아캐드 이름 틀리고, 피캐드도 이름 틀리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크에 해당되는 게 탑 오버레이고요. 여기에서 페이스트와 솔더가 나오는데, 페이스트와 솔더는 요거 2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네들은 패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품에 달려있는 패드. 붙일 수도 있고요, 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꽂고 붙이고 할 때 우리는 댐을 올려요. 댐을 올리는 게 솔더 레이어입니다. 솔더 다 가지고 있죠. 다 떼어야 돼요. 근데 딥과 SMD의 차이는 페이스트가 있고 얘는 페이스트가 없어요. 자,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붙이다. 뭘 붙일까? SMD니까 칩을 꼽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기판이 있으면 여기가 패드예요. 이렇게. 그럼 이 위에다가 솔더 크림을 이렇게 올려놓고 부품을 이렇게 올리면 핫플로우로 리플로우로 가서 열을 받으면 얘가 쭉 내려앉아서 납땜이 되는 거겠죠. 자사칠 때. 자, 그럼 여기에 솔더 크림을 바르는 방법이 메탈 마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큰 액자처럼 생긴 거에
메탈 재질에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자, 그럼 액자에다가 솔더 크림을 놓고 스퀴즈로 쭉 긁어버리면 여기 구멍 나 있는 대로 솔더 크림이 쭉쭉쭉 빠지겠죠. 그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데, 얘가 메탈 마스크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페이스트와 솔더 뒤에는 마스크라는 얘기가 빠진 거죠. 그죠? 페이스트 마스크, 솔더 마스크. 자, 납이 붙어요. 패드에는 자동으로 생겨요. 패드에 SMD를 만들면 이 두 가지 자동으로 생길 거고요. D 타입으로는 솔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 우리 회사 보드는 RF 통신을 해요. 통신회사는 RF 회사에서 이게 외부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니 얘를 슬딩 캡을 딱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드를 보드 유형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다 까서 여기 납이 올라가게끔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레이어를 써야 될까요? 납이 올라가야 된다. 패드에는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건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패드가 아니니까. 어떤 레이어가 올라가야 될까요? 제가 금방 얘기 드렸던 솔더가 올라가야 되겠죠. 솔더 뒤에 뭐가 빠졌다고요? 마스크. 자, 솔더 마스크는 PSR 잉크를 파란색을 묻히고 까만색을 묻히고 할 때 패턴을 감싸고 있는 게 PSR 잉크예요. 그럼 얘가 마스크는 뭐예요? 이 패드 위에는 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판에는 반짝거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납 올리고 나머지는 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솔더 마스크는 잉크, PSR 잉크를 올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요 보라색 색깔이에요. 이만큼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 레이어로 이렇게 그려 놓는다면 잉크는 안 묻겠네요. 근데 이 잉크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얘를 좀 보면 얘는 PSR 잉크가 안 묻게끔 마스크 처리가 되어 있고, 빨간 게 뭘까요? 탑 레이어. 패턴이 있어야죠. 그럼 요 똑같은 면적으로 탑 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탑 플러스 솔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잉크가 안 묻는, 우리가 일명 깐다고 그러죠. 그죠? 여기가 다 까지겠죠. 자, 요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좀 눈으로 좀 봐야 돼요. PCB 내에서 제가 넓게 그냥 필로 하나 그릴게요. 자, 탑 레이어로 이렇게 까서, 지금 뭐 까만 화면이 저희 보드 쉐이프라 여기에만 잉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3번 키 누르면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위에 잉크가 있고 밑에 패턴이 깔려 있는 그걸로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잉크가 안 묻게끔 하려면 얘하고 똑같은, 우선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니까 여기다 놓고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고, 얘를 탑 레이어를 복사했으니까 탑 솔더로 바꾸고, 바꿨다는 건 3번 키 누르면 여기에 잉크가 안 묻는 거예요. 여기다가 패턴을 그대로 올려주면 이제는 동박이 생기는 거죠. 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케이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이스가 이런 형태로 있었다면 이렇게 딴 모양을 해놓고 이렇게 요 모양이 요 안으로 들어온다면 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납 합권 가지고 쭉 불어요. 쭉 다 불어서 슬딩캡 놓고 쭉 떼우는 겁니다. 용접하듯이. 그럼 완벽하게 회로 위에 뚜껑이 딱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RF 보드들을 보면 중간중간마다 이걸 씌울 수 있게끔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MCU가 들어가고, 기구적으로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거,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 요런 거 작업하실 때는 탑 플러스 에이크, 탑과 솔더 꼭 있어야 이게 오픈이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이 요 패드에도 있지만 패턴을 그리고 깔 때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라이브러리 찾고 다 찾다가 못 찾았어요. 라이브러리를 그릴 수도 있잖아요. SMD를 그릴 수도 있고 딥타입을 그릴 수도 있고. 자, SMD를 라이브러리를 그릴 때는 어떤 거? 탑 레이어를 무조건 쓰셔야 되고, 딥타입으로 그릴 때는 멀티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타켓, 주켄이나 알레그로 쓰시는 분들이 이 멀티패드를 N개만큼 탑부터 시작해하고 바탕까지 그리시는데 뭔가 막 스트로크를 막 하고 그래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멀티 쓰고 탑, 바탕 그 뭐라고 돼요? 풀 스택으로 놓으면 얘는 1로 다 처리하고 안에 거는 0.5로 처리를 해라. 또는 거꾸로 위아래는 작고 인너 플레임은 키워라. 이거를 풀 스택업 풀어놓고 그냥 C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알팀 쓰시는 분들 중에 패드를 가지고 라이브러리 가지고 있는 거 한 번도 없어요. 타켓 쓰시는 분은 이 패드를 라이브러리처럼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만들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홀이 없어 탑, 홀이 있어 멀티.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라이브러리 그릴 때 꼽는 거 아니면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우측에 있는 거는 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PCB에서 그냥 LT 놓으시면 뷰 컨피그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레이어 컬러에서 얘 나가고 맨 밑에 보시면 시스템 컬러가 접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스템 컬러 내리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스템 컬러에는 커넥션, 네트 색상, 저희 아까 네트 컬러 회로에서 바꿨죠. VCC하고 3V 이상 이 색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색깔로 보일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죠? 일반 네트와 내가 네 컬러 준 거, 내가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니라 회로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컬러를. 그리고 패턴을 그려도 얘에서 얘까지 그냥 한번 패턴을 그리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좀 축소해 놓으면 같은 색깔로 보이는 거죠. 똑같은 탑이라도 색깔이 틀리게 나와요. 카파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넷 컬러. 그 다음에 혹여나 멀티패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얘 패드홀이나 비아홀이 꺼져 있으면 네트 색상이 회색, 흰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뭐 A0야, 1번 핀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위에는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덮어줘야지 얘가 비쳐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회색으로만 이렇게 보여서 홀, 비아홀 여기 빠졌을 때 네트 네임이 안 보일 때 요거 키시면 돼요. 간혹 가다 빠져요. 하키가 있나봐요. 근데 하키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오리진 메이커, 저희가 보드 그릴 때 0점을 잡는 거, 또는 부품의 사이즈에 센터에 있는지 어디에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걸 2D, 3D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D 할 때 커스텀으로 넣은 스냅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언제? 스텝 올릴 때 저희가 매뉴얼로 올리는 거 작업해 보면 그 가이드까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PC보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맞게끔 LCD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은 그림을 L키 눌러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위에는 어둡고 밑에는 밝게, 아니면 거꾸로 밑에는 어둡고 위에는 환하게. 그냥 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요 색상
2D에 해당되는 거, 3D에 해당되는 거를 색상 요 컬러를 바꿔서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다. 요게 기본적인 뷰 컨피그레이션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 페이지 내에서는 뒤에 거예요. 뷰 옵션에 해당되는 거. 자, 2D, 3D 단축키가 간단합니다. 그냥 2번 2D, 3번 3D. 그래서 온오프를 하는 게 2번, 3번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싱글 레이어 모드예요. 싱글 레이어 모드. Shift S로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가 어디 있냐고 하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프로퍼틱스 안에서도 어떤 키가 숨어 있다. 그런 단축키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트리션트 기능인데요. 투명도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쓰는 거는 폴리건 안에 트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트랙을 보고 싶은데 트리션트가 없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트랙과 카파를 투명도를 쓱 주게 되면, 얘를 조금 한 이 정도 올려 놓으시면 투명도에 따라서 얘가 썸말이 됐는지, 트랙이 카파를 지나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리션트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드래프트, 이런 건 패드 쪽에 많이 쓰시죠. 패드 비어 쪽에 센터에 정확하게 트랙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갔는지, 그걸 투명도를 둬서, 투명도를 둔 게 아니라 외곽 라인만, 아웃라인만 보기 위해서 이걸 체크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뭐 캐드스타 피캐드 쓰신 분들은 옛날에 그 설계한 그 방법대로 하는 방법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레이어 뷰 컨피그레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떴네요. 요 색깔 가지고 2D에서 제가 좀 파란색 놓고 쓰시면 위 바탕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LCD에 PCB, 회로도 마찬가지지만 PCB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근무하는데 이 화면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너무 화이트에 블랙으로 막 대비되게끔 보지 마시고 좀 그레이로 놓고, 눈이 좀 편한 색깔, LCD 빛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좀 편한 색깔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D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페이지까지가 32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와, 보드는 그리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 3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고, 매뉴얼은 내일 하고요. 오늘 하셔야 될 거는 3D 거꾸로 갈게요. 3D 하고 시간 나오면 2D까지. 그리고 매뉴얼은 너무 할 게 많아요. 손을 대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뒤로 좀 넘길게요. 자, 프로퍼틱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오른쪽에 프로퍼틱스 안에 요 필터, 저희가 처음 쓰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전화 받는 게 이거예요. 부품이 안 잡혀요. 패턴이 안 잡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얘가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셀렉션 필터가 이렇게 접혀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접혀 있으니까 없죠. 그죠? 얘는 디폴트 all on 다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잡고 안 잡고. 이 필터 기능 중에 우리가 수정을 할 때, 폴리곤을 수정할 때 다른 거 잡히면 안 돼. 다 끄고 폴리곤만 켜는 거예요. 또는 필 같이 쓰는 거야. 또 리전도 있겠고. 같이 맥락으로 움직이는 것들만 켜놓고 쓸 때 편리성이지, 평상시에 꺼져 있으면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셀렉션 필터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스냅핑, 요게 기존 사용자들이 제일 헤매는 부분이, 예전에는 디자인의 보드 옵션에서 이걸 다 체크하고 했는데 지금은
프로퍼티스로 다 빠졌고 단축키가 Shift 2예요. 트랙이 가고 있는데 요 끝 지점을 잡든 이 센터를 잡든 해야 돼요. 근데 5% 넣으면 말 그대로 그리드 베이스입니다. 얘가 그리드가 몇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드 격자에 안 맞으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근데 그리드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요 안에를 잡을 수 있는 건 커런트 레이어나 올 레이어를 놓으시면 트랙에 대한 버틱스 지나갈 때 스크롤이 지나갈 때 여기를 센터를 딱 잡아요. 그리드가 안 맞아도. 그래서 안 들어간다 싶으면 그냥 Shift 2를 한 번씩 클릭하시면 얘가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오프 커런트 올. 오프 커런트 올.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평상시 때 보이지만 어떤 메뉴 잡히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Shift 2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드 인포메이션. 지금 보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보드 사이즈는 이 까만 화면 있죠. 여기 있는 까만 화면 요거. 얘가 보드 쉐이프라는 영역이에요. 이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요만해요. 이 까만 블록을 쉐이프를 이 안에다 채우면 여기 있는 값들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매뉴얼적으로 바꾸거나 오토캐드로 바꾸거나 스텝으로 바꾼 거를 내 보드 인포메이션에서 보드 사이즈가 몇 바이 몇이다. 지금 컴포넌트는 58개 올라갔고요. 레이어는 2A로 되어 있고 네트 토탈 43개. 패드가 218개네요. 아트옵십에다가 이거 아트옵 비용 얼마 나올까? 218 곱하기 단가 하시면 돼요. 비용 안 뽑아도 PCB에 있는 패드 곱하기 단가 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던져, 이 보드 얼마 정도 나오겠다. 어바웃으로. 그죠?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 그리드는 아까 컨트롤 G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유닛은 여기 단축키가 있네요. 제가 맨 첫 페이지 31페이지 G키 G하고 Q 버튼 알려드린 거 요거. 그리고 디지그네이터 디스플레이 우리 멀티 채널로 할 때 여기서 좀 들어왔으니까 바꿔볼까요? 이렇게 보면 채널 1, 채널 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디지그네이터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자리 공간을 이만큼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차지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디지그네이터를 좀 줄여야 돼요. 물리적인 거 말고 로지컬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포지컬 물리적인 건가 로지컬로 놓게 되면 이렇게 뒤에 있는 채널 이름이 보이지 않고 나중에 뷰에 보면 얘 디포나 얘 디포 똑같아요. 그리고 자삽 데이터만 각각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알티움하고 다른 툴하고 틀린 게 이런 것들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로퍼틱스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자, 이제 보드 작성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하고 가죠. 3D 스텝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오토캐드 DXF 파일 올리는 거. 매뉴얼로 하는 거는 한 1시간 걸려요. 근데 오토캐드하고 3D는 오토캐드부터 할까요? 그냥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오토캐드가 3D보다 좀 더 어렵고 제일 쉬운 건 3D 스텝이 제일 쉬워요. 자,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오토캐드로 그린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D 케이스를 그려놓은 게 있어야 되니까 저희 카페를 좀 이동을 할까요? 카페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보드 아웃라인 DXF 스텝 여기 있네요. 보드 아웃라인 제작 DXF 스텝 들어가서 첨부 파일에 보시면 케이스 스텝이 하나 있고요. 요거 받으시고 아두이노 DXF 있네요. 요거 받으시고 두 개 받아놨어요.
자, 그럼 38페이지에 보시면 AutoCAD DXF DWG 파일이 어떻게 임포트 된다라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파일에 임포트에 DXF 클릭하시면 돼요. import DXF. 자, DXF 지금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다운로드 페이지 가서 아두이노 DXF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밀리미터와 트랙 두께 0.2 정도 놓으시면은 저희가 에디팅 하기에 좀 편하고요. 0.1 놓고 하면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돼서 0.2로 놓고,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의 힌트는 우선 보셔야 될 거는 밀리미터와 디폴트 라인 위드스를 확인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다 킵아웃으로 올려요. 어차피 얘는 외형이 어떻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다 잘라내야 돼요. 커팅 라우터 비트로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쭉 외곽을. 자, 그럼 우리 보드 아웃라인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Keep Out 레이어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오토캐드 파일 어떤 파일이 와도 다 Keep Out 레이어로 놓은 상태에서 밀리미터 체크하고 라인 두께 체크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얘가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오토캐드 파일입니다. 자, 이 상태, 이게 다 킵아웃 레이어인데 필요 없는 부분, 자, 5시 11시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얘 디멘전 잡은 거 딜리트, 왼쪽에 있는 거 딜리트. 간단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3번 키를 누르면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까만 화면이 PCB 보드 판으로 보여요. 자, 근데 2D로 놓고 보면 지금 요렇게 생긴 놈이 내 보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외곽 라인을 다 잡아서 보드 쉐이프 지금 39페이지 맨 위에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작년에 쓸 때 되게 어렵게 썼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킵아웃으로 놓고 하면 여기에서 보드 쉐이프만 해주시면 돼요. 디자인에 보드 쉐이프, define from, select object. 자, 셀렉트 된 거로부터 쉐이프를 디파인 해줘. 그래서 단축키 DSD입니다. 자, 외곽 다 잡아서 DSD 하시면은 이렇게 영역이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3번 키 눌러 보시면 이제는 내 보드는 이렇게 올라온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키에서 이렇게 돌려 보실 경우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공이 나와요. 그때 마우스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되고, 제가 잘 쓰는 단축키는 0번 원래 상태로 와야 되고요, 9번 90도 돌아가야 되고요, 8번 얼짱각도 어서관하게 탁 쓰는 거. 자, 0번 9번 8번 해서 나중에 이 위로 부품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아이고, 이런 부품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8번 딱 누르면 보드와 어떻게 이격이 돼서 되어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098 많이 쓰고 뒤집어도 봐야겠죠. 0번 눌러서 V 버튼 누르면 플립보드, 컨트롤 F, VB 하면 뒤로 뒤집어집니다. 네, 3D 내에서는 앞뒤 다 봐야 되거든요. 좌우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뷰에 보시면 3D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글쎄요, 단축키를 이걸 컨트롤 누멀 키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는 3D 마우스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마우스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단축키나 쉬프트키 눌러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드를 외곽은 했는데 요 안에 구멍이 있네요. 근데 오토캐드에서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캐드의 원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라인을 그려서 치고 해서 요 만나는 점을 연결한 게 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 센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구팀한테 아예 여기에 이 원의 호의 중앙에 있는 가이드 십자가만 주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3파이로 뚫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면 저희는 이거를 지금처럼 키바웃으로 따내고 보드 쉐이프에 구멍을 내줘야 돼요. 자, 보드 쉐이프 구멍 내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11시, 5시 방향으로 이 트랙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 잡고, 툴스에 보시면 컨버트, 보드 컷아웃. 자, 메뉴가 되게 많아요. 툴스 안에 컨버트, 변환을 시키는데 어떤 거? 선택된 거로부터 컷아웃을 만들어. 어떤 거예요? 이 까만 화면에 구멍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드 쉐이프를 홀만큼 선택한 만큼 여기를 컷아웃 하는 거죠. 단축키가 T, V, T네요. 그죠? T에 있네요. 자, T, V, T. T. 안 먹네. 단축키가 안 먹는데? 이제 늦게 먹었나? 한번. 안 뚫렸네? 단축키가 안 먹는 것 같아요. 들어간 것 같은데? TVT 컷아웃. 크레딧 컷아웃. 잠깐만요. 메뉴를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보드 컷아웃. 일반 컷아웃이 아니라 보드 컷아웃. TVB네요. 자, 컷아웃이 있고 보드 컷아웃이 따로 있네요. 자, 선택된 거로부터 보드 컷아웃 TVB. 자, 이렇게 놓고 TVB 하시면 이렇게 뚫어져야 3번 키 눌러서 보면 내 보드에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한꺼번에 다 잡아서 하면 괜찮은데 하나씩 밖에 안 돼요. 잡아서 TVB, 잡아서 TVB, 또 잡아서 TVB. 자, 3번 키 눌러서 보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39페이지, 40페이지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올렸을 때 얘도 킵아웃, 얘도 킵아웃, 요 핑크 색깔 있죠? 그래서 그 레이어가 킵아웃으로 되어 있으면 다 보드가 커팅이 되는 게 오토캐드에서 올린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다 지우고 3D로 한번 넘어가야 돼요. 다 지우고. 자, 오토캐드는 라인 가지고 하는 거고요. 41페이지는 3D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거 이거 싹 다 지워, 나중에 지우셔도 돼요. 지금 지우고 3D로 가지고 있는 스텝 파일이 케이스가 있다면 플레이스 안에 보시면 3D 바디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3D 몸체라고도 합니다. 3D 바디를 가지고 몸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3D 바디 클릭하셔서 아까 다운로드에 있던 아두이노 케이스 있죠. 케이스 스텝으로 되어 있는 거 열기해서 그냥 우측편에다가 바즈런히 놓겠습니다. 얘는 3D다 보니까 그냥 해치만 보이는데 얘를 3번 키를 누르면 케이스가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올라갔나요?
자, 0번 키 한번 눌러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0번 키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돌릴 때는 얘 선택하고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만 90도씩 돌려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XYZ 이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눕힐 때는 X 값만 90도로 놓고 돌리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3D 파일을 올려놨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메뉴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메뉴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거를 그리거나 뭐 하는 게 없어요. 오토캐드도 메뉴만 잘 따라가시면 그대로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선 요만큼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3D 올려놓고 얘를 어떤 면이 보드가 들어간지, 뭐 3D로 설계하면 탑면에도 보드가 들어갈 수 있고요, 프론트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뒷면, 리어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넣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탑면에. 자, 그럼 보드 쉐이프 똑같아요. 보드 쉐이프 디파인 하는데, 보드 쉐이프를 디파인 하는데 뭐로부터? 3D 바드로부터. 아까 까만 화면 있죠, 여기에 있는 까만 화면, 이게 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요겁니다. 어디로? 3D 바디로부터 디파인 한다. 자, 메뉴 찍고, 자, 우선 1차적으로 이 몸체를 한번 찍으세요. 그럼 얘가 여기도 찍을 수도 있고 여기도 찍을 수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면이야. 딱 찍어주면 요 파트가 나와요. PCB 보드 표면에 정렬한다 그대로 놓고 닫기 버튼 하시면, 자, 아까 이쪽에 있던 쉐이프가 요 안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2D로 놓고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외곽에 지금 이 외곽에 짤 수 있는 레이어가 보드 컷아웃, 자, 아웃라인 레이어가 뭐라고요? 킵 아웃입니다. RT면 무조건 트랙은 킵 아웃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매뉴얼을 안 하고 여기 오니까 이게 좀 맹목적으로 나는데요. 그거 하고 들어오면 왜 킵 아웃을 레이어를 줘야 되는지 매뉴얼 보드 만들 때 제가 내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요 트랙의 레이어는 무조건 킵 아웃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킵 아웃 레이어도 없고 트랙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거버 뽑으면 보드 외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아까 보드에서 구멍 낸 거 있죠?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홀을 지가 뚫었어요. 지가 뚫었고, 이제 외곽을 따낼 수 있는 보드 라인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2D에서 디자인의 보드 쉐이프에 보시면, 자, 크리에이트 프리미티브 트랙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로부터? 보드 쉐이프. 이 까만 보드 쉐이프로, 요 외곽으로부터 킵아웃 또는 다른 트랙 아크 프리미티브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드 쉐이프의 디자인, 보드 쉐이프의 크레디트 프리미티브 프롬 보드 쉐이프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럼 위드스, 보드 외곽에 0.1이든 0.2든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0.1 놓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레이어는 킵아웃 레이어로 반드시 놓고, 안에 내부에 또 잘라진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라내기 포함까지 놓고 확인하시면 이 사이드에 보라색으로 라인이 체크가 될 겁니다. 얘는 2D 화면에서 하셔야 돼요. 3D 화면에서는 안 돼요. 2D 화면에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금 살짝 이렇게 생겼어요.
요 트랙이. 그죠? 피바아웃으로 되어 있는 트랙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다. 자, 그럼 3D가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 하고 나서 선택하고 플락으로 걸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은 얘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다 가려버리니까 우리 설계할 때 힘들잖아요. 미크니컬 레이어 1으로 3D가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하이드, L키 눌러서 뷰 컨피그레이션에 미크니컬 1을 꺼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보드 저희가 회로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다 된 거죠. 3번 키 누르면 3D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부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잡아서 그냥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3번 키 눌러서 보면 이렇게 부품이 이 보드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다 만들고 나서 락을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품 올라가기 전에 아까 그것뿐만 아니라 얘도 이렇게 잡아서 다 락 움직이지 못하게. 네, 부품하다가 3D 놓고 보다가 이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락인데 진짜 움직일 거야? 아니야. 잘못 눌렀어.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셔야 3D에서 갖고 온 기구나 홀이나 하나도 틀어지지 않게끔 올리는 게 3D 보드 쉐이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올렸어요. 3D 하나, 2D 하나. 2D는 DXF 오토캐드를 해서 3D는 스텝 파일로 해서 올리는 거. 각각 하나씩. 그래서 우리 회사는 기구팀이 있어. 3D 렌더링까지 다 해. 그러면 3D 파일로 그걸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드 영역이 어딘지 그걸 그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그려서 주시면 저희 걸로 갖고 오는데 지장이 없고. 자, 2D로 오토캐드로 그리신 분 아까 저희가 해보니까 원 따는 거 있죠. 이거 센터 마킹만 해주셔도 아까 그 작업 안 해도 돼요. 구멍 뚫기 제일 편한 거 요거 패드입니다. 패드 3파이 패드짜리 그냥 하나 올려놓으면 돼요. 패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D까지 올린 파일이 42페이지예요. 그래서 내일은 다시 앞으로 가서 34페이지부터 지금 있는 거는 남이 그려놓은 거를 임포트 해서 보드 아웃라인을 작업한 거고요. 내일은 내가 오리진 잡아서 라인 하나 그리고 라인 하나 그리고 라인 하나 그리고 라인 하나 그려서 주변 아크 따고 서포트 홀 구멍 뚫고 거리 치수선 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 몇 밀,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 몇 밀, 이런 표기까지 디멘전까지 다 해서 내 커스텀 보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지금 요거 한 거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거꾸로 했더니 레이어도 구분이 안 되고 구멍 뚫을 때 뭐로 해야 되고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우선은 기능만 요거는 기능만 조금 알고 계시면 다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PCB는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드 외곽 두 가지 2D와 3D로 갖고 오는 거까지 작업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3D 거. 네.
게임 스킵. 3D를 빼시면 돼요. 흘러나가는 것 때문에 설정 잘못하면 얘 PC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게 초기까지 잘 하셔야 돼요.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거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 지워버리는 거 나오잖아요. 실제는 아직 안 돼요. 그걸 배치하는 거니까. 우선 3D 내에서 올라갔다 저도 누가까지 그래서 얘는 하나 지나고 4번 가보면 배치 시간 그 DXF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받아가지고 이 포인트에서 DXF 네. 그래서 미리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필요한 거 요거는 지우고 밑에 비밀도 지우세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뻤어요. 예, 그렇게. 예. 지우고 된 거죠. 네. 그럼 다 전체 클릭해서 디자인에 없이 이빨 이게 외곽에 원 라인이 있으면 얘는 기준이 돼요. 제일 외곽. 네, 아까 이런 디멘전 나오니까 뭐 주변에 라인이 있으면 걔까지 포함해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여주면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주변에 뭐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네. 우선 오늘 하신 오토캐드와 3D 스텝 요거는 현업에서 직접 써보셔야 될 거겠죠. 뭐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DXF 끌고오고 그리고 조금 뭐 케이스 기구적으로 많이 하시는 의료기기나 전장 쪽에 계신 분들이면 3D는 무조건 그리실 거예요. 그거 받아다가 PCB 설계할 때 보드 외곽 잡는 거. 자, 거기까지는 이제 기구팀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페로틴 단독에서 선행 쪽에서 내가 테스트보드 뜰 때, 샘플보드 뜰 때, 그 보드 영역 내가 100바의 내구를 만들 거야. 뭐 60에 40으로 만들 거야. 50에 50짜리 만들 거야. 커스텀 보드 만들 줄 알아야죠. 그죠? 그거는 내일 오전에 작업하고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우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캠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 내일이 아마 시간이 배치 시간이 꽤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서 배치 다 완벽하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배치 어떻게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거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치된 파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라우팅 할 때도 라우팅 기법은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도 있고 일반 인터랙티브 라우팅이 있어요. 그 라우팅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플랜하는 거 이거 다 해서 내일이 조금 빡세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회로 그리는 거하고 보드 외곽 그리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다 노팅 하셔서 오늘 거는 이제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하셔야 될 거 또 내일 조금 손이 좀 바쁠 거예요. PCB는 오늘 회로는 글쎄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조금 해보니까 어려운 표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PCB는 안 그래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조금 갖고 해야 되니까 오늘 무리하게 좀 많이 뺐어요. 될 수 있는 하나라도 더 끝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보드 외곽까지 하셨으니까 내일 9시 반부터는 매뉴얼로 하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콘 꼭 이 자리에서 캐시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밖에서 하시면 캐시 처리가 안 돼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전 뭔지 모르겠는데 막 담아가세요. 막 담아갖고 안 되는 건 뭐 게시판이나 뭐 자료실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신 건 FL 키 누르시고 내일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진행하실 거니까 그냥 클로즈 하시고 PC 끄시고 뭐 지금 여기다 놓고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뭐 그런 기준권 말고 뭐 매뉴얼이나 노팅할 수 있는 거 그거 갖고 오셨으면 꼭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할 거라고 갖고 갔다가 안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 여분이 없어서 그거는 갖고 가시면 꼭 내일 갖고 오셔서 참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티실 처리 다 되셨죠? 네, 티실 처리 되셨으면 네,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나 보거든요. 아, 이거 주세요.